충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바람직한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전, 세종, 충남북의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충남연구원장, 대전세종연구원장, 그 다음에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조금 늦으셨습니다만 하여튼 참석하시기로 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참석하셨고, 충북문화재연구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충남북 도립대 총장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자리가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유의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맞으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청의 정체성을 저희가 탐구해보고 바람직한 충청의 정체성이 무엇이 될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데, 대전, 세종, 충남북이 과거에는 충청도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녹아 있었는데 지금 충청정신이라고 하는 큰 틀, 충청도라고 하는 지역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희미해져 가지 않았나, 바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한반도도 지금 경랑의 한 복판에 놓여져 있는데요. 미래의 한반도의 운명을 충청인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충청 정체성을 탐구하고 미래 비전을 정립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얘기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께서도 그동안 저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셨거든요. 허 총장님이 먼저 모두 발언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충청권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충청 지역의 갖고 있는 정신문화, 그런 정신유산의 그 핵심이 앞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우리 충청 지역의 문화유산은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충청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 정신문화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환경의 특징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역적인 장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밝혀내서 우리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충청인의 정신을 주제로 한 이러한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구는 아마 개별적으로 있었겠지만 이것을 통합해내고 하나의 정신으로 묶어내는 일은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연구기관과 관련되는 학교 등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함께 우리 충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발굴해내서 잘 정리하고 그것을 현대사회에 맞도록 재조명하고 우리 새로운 정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우리 시작해보자. 그것이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왕 원장님께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셨죠? 예. 그동안 저희 지역 정체성이라는 말을 조금 정치인들 편리에 따라서 왜곡해서 활용했어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로 저희가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을 또 불식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정체성 탐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학자로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폐쇄성,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면 폐쇄성, 자기의 문화나 자기의 역사나 자기의 공간이나 자기의 지역, 자기의 혼 여기에 빠져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우리가 지연 또는 혈연 이런 데 방점을 짓다 보면은 폐쇄 공간 속에서 좁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체성에서보다 요즘은 이제 개방된 정체성, 다시 말해서 기존의 과거에 갖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성 또는 역사성, 국가성, 공간성 이런 것들을 갖고 일종의 혼이다 그러죠. 역사, 문화 이것을 갖고 있대 남의 또 상대방의 또 넓은 지역과 넓은 공간 또 시대적 흐름을 넘나들면서 시간성 공간속에서 시간성을 같이 넘어서면서 같이 그 함께 그 나아가는 그 함께 열린 그 공간 속에서 열린 시간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정체성을 상대의 정체성도 받아들이는 포용성 또는 그 융합성 이런 것도 같이 가는 또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또 거기서 나오는 가면성 이런 것이 포함된 정체성으로 발전돼야지 이 정체성이 인정을 받게 되고 수용을 되고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개방된 정체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정체성, 오늘날 정체성의 탐구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주체성과 혼을 중요시 여기지만 상대에 따른 그 혼, 정신, 또 상대에 따른 객관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공생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자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혼을 가질 때 그것이 지역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극복할 수 있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그 방향이다. 요즘은 그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말 그대로 충청의 역사, 충청의 문화 속 충청이는 공간, 지리적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로 이게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서 머물러서 버렸을 때에는 아까 같이 충청이 이외의 우리의 지역, 또 한반도의 공간, 또 한반도의 역사, 또는 동북아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충청의 역사는 문화를 같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되 앞으로 미래 공간 속에서 그런 역사를 새롭게 녹여내면서 같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같이 나아가는 이런 그 미래 지향성, 공정성을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지역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체성이 이렇게 수용되고 진행될 때 이게 지역에 함몰되지 않고 지역 속에서 또는 국가 속에 같이 나아가는 이런 정체성의 탐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의 우리 정체성의 의미도 그런 차원에서 탐구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당위성과 명분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을 첫 번째로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박재범 원장님은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고정적이지만 유동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체성도 저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니까 사회화 과정을 통한 정체성이라든지 정체성의 그 본질에 대해서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정체성을 좀 정의를 하자면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자기 규정이다. 그 충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청인은 누구인가? 이게 충청인이다. 이렇게 답을 할 때 그게 충청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사회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퍼스널리티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거, 그거하고도 별로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충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내릴 때 그게 지역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우리 신천식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지역별로 문화 교류가 적고 인구 이동도 적었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확고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반대로 최근에 와서는 뭐 글로벌하게 이 문화 교류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외국인까지도 우리 충청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거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딱 고정된 어떤 충청인의 뭐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 자기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 원장님은 또 사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 오늘 여기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어요. 기관의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진 거 아닙니까? 예. 뭐 지역의 정체성을 역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관점에서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1990년대 들어서 이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지역에 대한 특성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작업을 찾아야겠고, 그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정체성을 찾자라는 논의가 되어 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체성 찾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뭐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충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소라는 단어 하나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청을 다 끼얹었을 때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학문적으로 보면 기호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 충청을 대표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현대에 잘 녹여가지고 우리가 현대 시각에 맞게끔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은 문화재연구원장이시네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나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규정하고도 지역 정체성, 지역의 정신, 지역 정서가 뭐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뭐 오랫동안 그 이제 문화재를 40년 정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떤 저는 그 지금까지는 뭐 충청북도는 그래도 많이 섭렵을 했는데 충남에는 좀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못 미쳐서, 다만 이제 제가 충청에 포괄적으로 충북과 충남을 포괄할 때 그 문화재 쪽으로 볼 때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탁월한 가치가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쪽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충남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그동안 그냥 문화재라는 쪽으로만 접근을 해봤는데 그 내면적인 그 사상이나 그 신앙을 알게 된다면 대단히 호국적인 사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호국적인 사상이 결국은 그 한말에 의병 활동까지 연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충청도에 있는 그 오락산 같은 경우는 오락 신사라는 곳이 정확하게 있어서 이 대사 중에 하나가 돼서 어떤 국난을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 1,500기 정도 석탑이 있어서 석탑의 나라라고 하는데, 충북에 있는 그 탑 중에는 아예 그냥 탑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겉표면에 영원히 적을 소멸시키겠다, 염소 원적이라고 딱 써서 그 거란족의 침입을 이제 물리치고자 했던 그런 기원하는 거, 또 탑을 세워서 또 북방의 오랑캐를 뭐 격퇴하겠다라는 기록도 있고 해서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를 볼 때는 저는 문화재적으로도 우수하지만 그가 담고 있는 사상적인 내용이 이 충청권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게 많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몽골 침입 때 우리가 거의도 그냥 국난을 심하게 겪었는데, 다행히 충청권에 와서 김윤우 장군이 몽골을 격퇴했다는 것은 승리를 했거든요. 그것은 거기서 싸워서 오락산 일대에서 격퇴를 함으로써 경상도를 지켜낸 거거든요. 좀 우리 임진왜란 때 충무공께서 활동함으로써 우리 고창지대인 전라도가 보호가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민초들의 승리로 성격을 내전을 이제 외란을 종결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자리가 이제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훈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단순간에 어떤 정신이라는 걸 찾아낸다는 거는 극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내면적인 것까지 파고들어가기는 단시간 내에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모임을 갖고 토론을 갖고 세미나를 하다 보면 어쨌든 좋은 우리 충청의 정신이 충분히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꽤 많이 보고 다녔는데, 그렇게 호국지향적인 것이 충청권에 있다는 게 아주 저는 특별하다고 느껴집니다. 뭐 이건 정확하게 데이터로 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사명당 같은 경우도 동국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높게 안 보죠. 이제 스님이 나가면 전쟁을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계속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충청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으로 포로를 구하러 가는 그 루트도 결국은 충청권을 지나서 가는 이런 것이 뭐 저도 논문으로 발표를 해본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문화재 쪽으로도 좀 탁월한 가치가 충분히 조망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도 많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체성은 사실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 아니겠습니까? 총장님은 교육부에서도 오래 계셔서 교육이 정체성 형성에 빚어지는 그 막대한 효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또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체성과 학습, 사회화 과정 그걸 좀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오늘 충청 정체성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좀 일보를 내드리는데, 우리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참 북난도 많이 다녔고 또 그걸 또 고비를 넘겨오고 이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난 화랑도 정신이라는 그런 독특한 정신이 있어서 그 산천을 다니면서 하고 또 아까 배려하고 하는 지덕체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통일의 어떤 원동력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쭉 내려와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 만장에 젖어 있고 또 다른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사실은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충청부터 하자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윤 원장이 또 배타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넘보다 더 다른 지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충청 정신을 개발하고 한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충청 정신을 통해서 우리 옛 정신을 쭉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거든요. 그걸 현대적 의미로 해서 그걸 새롭게 녹아 들어가는 작업을 하면서 충청에서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래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아까 시대 정신으로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로 성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 시작은 우리 중도일보에 시작되고 충청이 시작되는데 요 캠페인이 우리 전국 또 미래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 겸 이제 어떻게 앞으로 충청 정체성을 탐구하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저희가 정립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도 다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충청 정체성의 내용을 이제 크게 대별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따지면 어떻게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우리 이종수 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신 거예요. 그럴까요? 예. 사실 저는 여기 충청정신 가지고 올 때마다 예. 아주 정신이 혼미합니다. 제 정체성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뭐 발표할 때마다 힘든데, 일단 저희가 새로운 그 충남의 정신을 충청의 정신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충청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 7,800억 정도의 예산이 국가에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책정을 안 해주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4개 광역 지자체 이제 일부 남아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저희가 충청의 정신을 찾는 작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관별로 나눠보면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이나 충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그 역사 문화재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니까 역사문화 관점에서 충청의 정체성 가치 발굴 쪽을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이나 대전 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좀 다뤄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충남 도립대나 충북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 충청 정체성에 대한 교육 그 모델이라든지 교재 개발 이런 쪽으로 좀 담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홍보 쪽은 우리 중도일보나 다른 방송사 쪽에서 담당을 해주실 테니까 이런 관점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면 좀 연구가 어느 정도는 확실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수 원장께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맡아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굉장히 발표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박정원 원장님, 저희가 정체성을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본다면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테고, 가치나 목표나 이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체성이 자기 인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 팩트도 들어가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걸 그 망라해서 하시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자연적 조건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총장님 같으신 경우는 금강시대라는 얘기를 늘 어디 가서든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역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고, 이 지역 정체성은 아까 우리 현황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법령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계는 이때 그 경계는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인 범위도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인적인 범위도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 출발점이 여기다라는 것만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래를, 한반도의 미래를 중체에서 앞으로의 길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모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의 특징을 제가 잠깐 지리적 특성에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충청 지역은 험준한 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구룡지와 평야지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물론 호남보다는 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어찌된 인물인지 모르지만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 양반이라는 것도 그 자연재해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악 지역에서 외부로 진출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충청 지역은 온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외부를 침략해서 수탈해가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적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기도 해야 되고, 또 외부로부터 그 정신적인 자양분, 또 물질적인 자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해라고 하는 바다를 많이 활용해왔죠. 바다를 이용해온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금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강은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5개 시도가 걸쳐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 외에 이제 우리 충청 지역 4개 시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 지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금강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연 자원이면서 동시에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그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그 중에 금강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또 서해안이라고 하는, 물론 충청북도에는 바다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또 서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자연적 자원과 그 다음에 외국과 연결되는 또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금강과 서해안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체성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단어로 비슷한 뜻을 전달하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나 타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목표가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또 가치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 정치학을 하시는 입장에서 정치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악용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정체성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쉽게 말하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혼 플러스 터, 그러니까 두 개를 홈과 터.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이 터가 이제 자연지리적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이라는 게 인문 사회적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돼서 특성화, 개성화로 우리 원장님은 표현했는데, 자기 개성화, 인성인데, 이제 이게 아까 같이 그 터혼이 결합돼서 이게 한 틀에 지역에 갇혀버렸을 때 이게 지역 감정으로 이게 표출됩니다. 이게 지역 감정으로 표출되면은
정치인들이 정착에서 볼 때 지역 감정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속화, 통합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삼국시도 삼통론, 지금 우리 한반도 남에서 통일론. 이게 이제 정체성을 끄집어내서 한민족의 통일론 또는 옛날 삼한 통일론 할 때 반드시 터와 혼을 결합시켜서 통합시키는 결선을 뚫어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까같이 충청이나 또는 전라나 영남으로 이게 지역으로 정체성을 그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결속시켰을 때 이게 이제 지역 정당화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역사의 반복이었고 이 철두철미하게 정체성이라는 지역의 미명하에 결속성,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철두철미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런 그 속으로 빠져버린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정체성의 그 접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착적으로 가치라는 목표를 집어넣고 봤을 때 이제 혼과 터를 결합됐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충청이 이게 하나의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그냥 중심이 아니고 충이라는 게 알다시피 중과 심이라는 글자가 결합돼서 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마음, 심이라는 게 인간의 사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가 보면 이 심이라는 것도 혼과 그 혼은 또 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그 중간에 중앙에 위치해서 하나의 중심이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충은 결국은 국가에 보면서 충이지만 공동체를 보면은 신의가 될 수 있고 또 친구와 친구의 이그 집단을 봤을 때는 우애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됐을 때는 하나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이 충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충청에서 아까 같이 그 허정님 말씀한 것처럼 자연 지리적 조건 하에서의 그 문제 터에서 나온 것 금강 내로 들었지만 서해안 우리 충북 같은 또 내륙에 있는 그 지역의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터에서 나온 정체성을 형성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혼과 결합됐을 때 우리는 어차피 백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역사를 치러가면 백제국 옛날 백제국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백제에서 나온 이런 혼과 역사성 이게 또 결합된 문화성 이것이 목표로 추구할 때 우리 그 앞으로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충청이 나아갈 목표는 어디를 중심으로 마음을 갖고 나아갈 것이냐 어떤 미래로 갖고 나아갈 것이냐 이런 비전 목표를 했을 때 시대말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과정도 지금까지 이 충청이 지나온 그 정체성의 문제가 시대별로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왔지만 그 한가운데 중심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비적인 측면도 우리 있었고 아까 그 호국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호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보면 아까 민초 또 기호학 이런 여러 것들이 이제 그 지나오면서 그게 융합돼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고 왔기 때문에 그 목표성을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놓고 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앞으로 그 백제라는 말 백하고 제 백성할 때 백이고 제가 경서 제민할 때 민이기 때문에 이 민권 민중 백성 이런 그것을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우선시 여겨 중요시 여겼던 그래서 민주주의 발상에서 우리 백제에서 왔던 담노제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민주나 민권, 민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청이 중심이 돼서 충청을 지키면서 미래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우리가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토론해 봐야 돼. 그런 가치 목표를 두고 그런 정체성의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좀 고민해야 될 쉽게 말하면 시작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우 원장님, 예. 정체성 논의를 저희가 진행한 지 한 30분 됐거든요. 이게 더 모호해지고 그리고 좀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제가 좀 단순하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다면 다름과 같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는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문화적, 사회적, 교육 시스템의 배경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분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배경도 정체성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정체성의 역할, 제대로 된 정체성의 분석과 인식, 그리고 바람직한 정체성의 모색이 왜 중요한지 그걸 좀 다시 한번 강조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예, 그 정체성 논의의 그 정치성이라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께서 이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체성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왜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가를 조금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지향점을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 때 생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우리 신천식 박사님께서 그런 충청권 이 충청인의 정체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쉽게 이제 동의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충청권이 아직은 뭐 헌법이나 이런 것에서 행정 수도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 발전 축으로서 이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권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광역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광역지자체 간의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좀 형성이 되려고 하는 이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충청권이 새로운 국토 발전의 하나의 축으로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충청인의 정체성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이 배경적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논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그 데서도 지자체별로 발전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조금 지양을 하고 충청권 전체 또 대도시권의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발전의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연구를 하고 또 담론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동으로 인식을 할 때 이게 조금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또 학문적인 배경도 서로가 우리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서로 아마 초점이 자꾸 엇갈리게 될 겁니다. 역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정체성의 역사적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걸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은 또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 충청권에 사는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접근 방법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광역권, 대도시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충청권이 공동으로 발전의 비전도 만들고 전략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충청의 지역 정체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흔히 충청인들이 양반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팎에서 다 하죠, 그죠? 아까 호국 그 정신 이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좀 충청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뭐 느리다고 그 특징을 짓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사람들이 느리다. 또 표현을 잘 그 명백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양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반이 그렇게 촐싹거리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행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 좀 못마땅하게 보여지는 것이 느리다.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 충청인의 그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도일보의 중도가 아니고 길도자 중도 그게 중도의 정신이 정말 충청인들이 살아온 방식 그 지녀온 정신과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그걸 또 우리가 살려가야 될 것도 이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중도라고 하는 건 중용과도 이제 통하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편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협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성이 강하고 또 관용도가 높고 관용성이 높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현대와 같은 이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인구 이동이 활발한 시대에 지역 주민들이 지녀야 할 뭐라 그럴까요? 사고 방식,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키워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모티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해 온 것입니다. 지금 좀 말씀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박대모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느냐. 근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각자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허충장님도 네.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첫째는 자연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니까 산업의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적 요소입니다. 그 세 개의 요소가 중요한데 자연 요소는 우리 충청 지역이 비교적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요소일 텐데 산업 요소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산업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충청 지역이.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인데 인적 자원은 결국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문화적 요소가 될 것인데 문화적 요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래 문화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을 상당히 추구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또한 추구하는 그런 지역 문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극단을 지향하고 중용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정신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외침을 받아서 피해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덕분인지 몰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래 문명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아우러져서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용 문화의 본거지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충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앞으로 이제 고도의 산업 사회로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아주 극단적으로 고도화되는 이 산업 사회에서 우리 이러한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연구원이나 또는 문화재연구원 같은 데서 충청인의 지역 정체성, 그 다음에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탐구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충청인의 정신은 대략 이런 것이다.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리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충청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드만 갖고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때로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간다면 그러한 우리 충청 정신의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어갔으면 좋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갔으면 좋을 건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논의가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각 기관들이 조금씩 그 주제를 또는 그 분야를 분담해서 함께 협력해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는 우리 한국의 미래 비전을 충청 정신으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이게 배타적이거나 또는 우리 지역적 한계를 우리 스스로 묶어서 충청 내부에 갇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는 한반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세계화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연한 정리가 되면. 그러한 논의를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저희가 1시간을 잡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아까 1시간을 어떻게 채우실 건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도 중요한데 이 기관 간 협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여기 오신 것 같고 그 세부적인 것은 이따 회의 끝나고 좀 상의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그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적 합의나 주민의 수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할 것인지 그런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장 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좀 미담된 말씀인데요. 어떤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유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단시간으로 하는데 제 경험에 제가 이제 중원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를 만들어서 거의 30년 이상을 해서 10여 년 전에 이제 겨우 국가에서 인정이 돼서 국립중원문화재로서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정체성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그 역할은 일단 언론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언론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될 수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일단 단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교문화권 사업이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선비정신 계승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제일 아주 단발적으로 한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선비정신을 개선하자. 거기에 다 포용되는 거거든요. 양반적으로 포용돼서 있는 거고
요즘에 뭐 교육 문제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받았지 뭐 학교에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비 정신을 기성화하는 게 하나의 그 큰 하나의 기저로 깔고 한번 이 충청의 정신을 정체성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이 방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정명에서 이게 자꾸 축적이 되고 나서 이제 홍보 활동이 되고 하다 보면 아마 정신은 충분히 우리 정체성은 정립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알릴 필요는 있죠. 그리고 지지와 성원을 또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관심을 모으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끌만한 요인은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호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강 수비하고 서해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서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태안반도를 좀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뭐 백제의 가장 고고한 문물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륙에서 문화가 들어와서 먼저 수도로 못 들어가거든요. 한국에 정체를 해서 막 간복이라 하면서 너무 쉽게 많이 넘어가는데 그 태안반도 일대 가장 오래된 뭐 문화 유적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제 이름으로 건방님 말씀하신 제 이름으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일본을 가져가요 하는데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먼저 걸쳐 가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도 하죠. 왜 그 3박 4일 짧은 일정에 일본에서 홍보를 하지 왜 공비를 공비에 선물을 하느냐. 저는 가서 설명하기 앞서서 니들 눈으로 먼저 보고 가라. 보고 가면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을 끝나서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 형성하는 데는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이 뭐 세계유산에 대해서 뭐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도 아직도 분야별로 찾아져야 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 저는 충북은 다 찾았다고 봐요. 충남은 덜 찾은 것 같습니다. 제 국방님 말씀 같아서 예. 제가 제 연구원에서 제 임기 동안에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분야에 문화재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예,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이 정체성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는데 우리 박 원장님이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이 논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오늘 다 더듬어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다 더듬기만 합니다. 아, 예. 아까 제가 미래를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될, 키워나가야 될 가치 몇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용성, 관용성, 한 가지가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관용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데, 다양성의 인정, 다양성을 가치 있는 걸로 보는 사고방식,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게 중요하냐면,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새로운 혁신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까 장 원장님이나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추려내 가지고 앞으로 계승 발전해야 될 그런 전통도 물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우리 충청인의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래의 시대적 특히 예. 정치 상황의 변화도 염두에 두시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선 이게 우리 충청인의 미래 어떤 그 비전이라든 정체성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할 때 저희들이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인의 우리 지역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때, 특성화시킬 때, 이건 우리들이 우리의 본질이나 본성을 특성화시키고 우리를 개성화시키면은 상대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지금 경계를 지는 거거든요. 구별을 지고 그러면 상대 차별을 짓고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 지역이죠. 우리 충청 예 지역이 충청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충청 이해 지역이 충청 지역의 정체성을 충청인들이 충청 지역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낼 때 제시를 할 때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자 하고 제시를 했을 때 과연 충청 이해 지역이 그래 맞아 충청의 너네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 맞아 하고 입증하고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래 맞아 검증하고 입증해주고 확증해주면서 그래 그거야. 그리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줄 때 이게 정체성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경계 구별을 하고 차별을 두는데 여기서 배 타고 거부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충청의 정체성이 얼마만큼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논의 과정, 우리 주민 의석이나 협의소 논의 과정, 공론화 과정,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해서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당신들이 보기에 알고 있게 생각하고 느낌에 우리 현재까지 충청 지역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 충청 지역에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충청 지역의 정체성이 뭐니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토론이나 논의와 과정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용하고 부정한테 긍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그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그걸 하고 그래 우리가 하고 같이 이게 결합돼서 그래 이런 정체성을 갖고 가자 하는 게 합의 공론화 주민의식 협의 이 과정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미래 논의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해서 아까 다양성의 가치를 좀 인정하다 그건 한마디로 포용성입니다. 인클루시브 안에 다 들어옵니다. 포용성이라는 관용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심, 충, 중용, 포용, 관용, 다양성 가치를 다 들어오면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걸 수용하고 터부하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충청의 쉽게 말하면 아이덴티티를 인정받을 때 이게 뭐냐 했을 때 저는 딱 여기서 지금 막 뭐다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문화라는 키워드 아까 우리 총장님들 했던 그게 문화인데 홍산 문화처럼 인디안 문명처럼 인도 메타 문명처럼 지역에서 그럼 우리 금강 그래 좋아 금강 문화 그럼 금강 문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마 문화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화라는 어떤 정체성이 아까 다문화 중용 문화 이 중용 문화 있잖아요 충성 중심 문화도 중용 문화 이 고마 문화 금강 문화 됐든 일단 우리의 가치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또 이 그 속에서 다른 지역도 이 문화에 대한 거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너의 문화는 충청의 정체성은 무슨 문화야? 건강 문화야? 포용 문화야? 중심 문화야? 뭐야? 하고 인정을 됐을 때 그래 가치관이 열린 문화야. 너네들 옛날부터 평양 잘 먹고 잘 사는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제로 문을 열고 열린 개방성 있고 이렇게 넘나들면서 했지 않니? 그래 지금 개방 문화야? 열린 문화야? 그럼 백제에도 그게 금강의 문화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우리가 주민 그 미래 논의 그 정체성 방향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에 가면 어떨까 하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논의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은 된 것 같아요. 미래 사회를 저희가 몇 가지로 한다면 하나는 물리적 공간이 단일화된 공간, 세계라는 이름으로 세계화죠. 그게. 또 하나는 초연결 사회가 돼서 내용상으로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람이 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근데 이제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통일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단계적 통일이 됐든 전면 통일이 됐든 그 문제에서도 저희가 미래에도 모두가 하나의 규범이 될 만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초점에서 그런 그 상황 변화를 예측해서 저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하신 분이 우리 총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이 한마디씩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논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청 정신이래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안들 때문에 내부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충청정이 크게 가면서 내부 분열은 또 사실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우리 충청정신 할 때 역기능적인 부분 또 문제점 있는 이런 걸 충분히 진단하고 나아가는 게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지역 정체성 주민 합의 수용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화합이라든지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를 통하는 건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 세면화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거는 우리 충청 지역인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포함된 상태에서 우리 충청 정신을 표방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정신 중에서도 아까 선비 정신 이런 건 굉장히 의미로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충청하면 아까 양반이라듯이 양반이 바로 선비니까 그런 정신을 이어간다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원장님 역사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저번에 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간사기관을 담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내년에 그 충청 정체성 포럼이라고 하는 뭐 조그맣지만 이건 하나의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말씀 나누셨던 이런 부분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안에서 이제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잡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포용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어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충청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뭐 정신적인 부분 혹은 뭐 환경, 자연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토대로 충청 정신을, 충청 정체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천 과정을 또 모여가지고 같이 기관들이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수록 지금은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가닥이 잡혀오고 구체적이면서 명료하게 해답도 있을 것 같고 또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저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또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장시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